그런가 하면 이 법정 구속된 김용 씨에 대해서 위증교사 의혹도 그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규, 정민용, 김용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 50분에서 4시 30분경 성남 소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 원을 받아갔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온 A씨가 그날 오후 3시에서 4시 50분까지 성남이 아니라 수원에서 나랑 김용과 있었다라고 김용 부원장에게 유리한 알리바이를 증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캘린더의 사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것 보라. 나 그때 성남에 없었는데 김용 씨랑 나는 수원에서 있었는데 라고 어찌 보면 이제 검찰이 수사한 유동규와 정민용의 진술을 반박하는 알리바이를 그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자백을 했어요. 증인은 김용 측 요구에 위증을 했다. 캘린더 사진도 내가 위조한 거다. 자, 법정 구속된 김용 씨의 1심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판결한 내용 중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김용, 사건 관계인 간접적 접촉 등 의심 가는 사정이 확인된다 라며 위증 교사의 정황을 재판부도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과 여당 내부에서는 돈을 안 받았으면 왜 위증교사를 했겠냐라는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1심 재판부도 야 이거 뭐 약간 저 방어권 보장도 필요 없고 바로 법정 구속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위증교사의 냄새가 의심이 든다 이거죠.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도 그게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냐면 이게 이제 1억 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공소사실과 관련된 거라 유죄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알리바이가 사실이면 그거는 1억 받은 건 무죄 아니에요? 무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줬다고 얘기한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알리바이가 맞냐 아니냐가 사실 이 사건에서의 유무죄, 특히 유동규 씨 진술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서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성남에서 돈 줬다고 하는데 수원에 있었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1억뿐만 아니라 다 모든 전달 과정에서 유동규 씨의 진술. 뭐 이번에 이제 인정된 거는 6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지금 4차례 걸쳐서 줬다는 이러한 진술이 아예 전체적으로 다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알리바이가 사실이면 유동규 씨 진술 전체는 다 날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유무죄가 좀 갈릴 수 있는 굉장히 이 정도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알리바이였군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그 판결 선고할 때도 유동규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첫 얘기가 재판부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저는 재판부가 굉장히 꼼꼼히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기 때문에 이 알리바이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제 뭐 캘린더의 사진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거는 알리바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야, 근데 저 위증한 증인도 나중에 시인했습니다마는 네. 뭐 대단하네요. 왜냐면 이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판사 앞에서 검사 앞에서 사진 휴대전화 사진까지 조작해가면서 거짓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캘린더 사진이 위조됐다 이제 이런 것까지 아마 재판부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리바이를 조작한다? 예. 이거는 사법 방해입니다. 그렇죠. 사법방해죠. 예, 그리고 위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났습니다. 그날 그 1억 원을 받았다는 날 저는 그 김용 씨를 딴 데서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법원을 속이려는 재판부를 기망하려는 행위죠. 판사를 속이려 한 거.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김용 씨도 구속이 됐고 예.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사실 위증이라고 하면 그거는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본인이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부탁받아가지고 한 거다. 이러면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도 위증 교사로 기소가 됐는데 똑같은 예. 지금 거의 그 상황이거든요. 그 위증 교사를 부탁받은 그 분인 위증을 실토를 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이제 위증을 한 그 예. 두 사람이 위증과 위증 교사로 기소가 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증을 한 사람이 실토를 했기 때문에 김용 씨의 이 위증 교사는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는 뭐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차대한 네. 그러한 법원 기망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한 뭐 예. 위증성이 있는 범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증을 했다라고 네. 실토한 그리고 이제 증인은 여기에 처벌을 대해서- 감수하면서까지 네.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을 한 그래서 거군요. 이제 추가 기소가 빨리 이루어져야 네.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때 분신이라고 표현했던 김용 씨 결국 위증 교사 혐의를 받게 되는 셈인데 이재명 대표도 묘하게 비슷한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 묘하게 기시감이 든다, 닮았다, 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한미수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 씨의 위증 교사 의혹. 일단은 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나 변호인 측에서는 뭐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뭐 재판에 또 다뤄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 1심 나온 결과를 뭐 법원서 낸 보도자료 기사를 꼼꼼히 보니까 뇌물 부분, 특히 거기에서는 유동규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를 내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김용 전 부원장 측의 변호인들은 이게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다른 변호인들 통해서도 취재를 해보면은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판사들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에도 그런 부분도 있음에도 선택적으로 아마 인정을 해서 실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면 뭐 저는 뭐 검찰이 수사 안 하겠습니까? 없는 것도 하는 판에 수사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랄지 네. 지금의 이제 이런 수사들이 우리 야당뿐만 아니고 다수의 국민들은 왜 이 시점에서 또 이런 수사들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대선 직전에 이게 터져가지고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한 건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긍정적 역할을 했겠죠. 지금 총선을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죽하면은 그 평소 점잖기로 유명한 김동연 지사가 이건 정치 수사라고 기자회견까지 했겠습니까? 그 법인카드 가지고 또 다시 압수수색을 들어왔습니다. 지금 경기도청이 신청사로 옮겨갔는데 14번째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합니다. 200명 넘는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54일째 압수수색을 받았고 7만 건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서류를. 그리고 신청사에 새로 비치된 PC를 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검찰권 남용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되겠지만은 왜 선거 앞두고 김동연 지사 말대로 정치 수사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검찰이 정말 공정하고 원칙과 상식이 있다면 최소한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수사하는 신용도 좀 하면서 예. 최소한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본인들은 뭐 법적 절차에 따라 한다고 하겠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수사, 정치 수사 아닌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이 돼서 김용 씨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묘하게 분신이라 불렀던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혐의로, 김용 씨도 위증교사 혐의로 참 이 재판을 받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게 묘합니다. 묘합니다.